정부에서 되게 강력하게 이제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히려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안정화되지 않고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결국은 이게 근본이 공급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 큰 도시는 물량이 흘려 넘칠 정도로 공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 남부에 있고 경기도 북부에 있는 분들이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북부에 있는 분들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도 남부에 있는 분들은 공급을 횟수를 못 느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역마다 공급이 충분히 돼서 그 물건이 충분히 이동을 해도 될 만큼 공급해야 돼요. 어디 가도 물건이 남는다 이런 정도로 공급해야지 시장이 멈춥니다. 그게 공급이에요. 내년 돼가지고 지금 수요 멈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될 수요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움직이면요. 또 부족함을 느껴요. 또 그분 또 산다니까요. 또 그래서 또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나면은 무조건 가격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장을 멈추게 하려면은 스톱을 시키면 돼요. 못 움직이게. 공상주의 같이. 그러면은 가격이 멈춥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시장은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물건은 창고에 재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게 하면 되는데, 움직이지 않게 할 수가 없죠. 다 움직이거든요. 결국 움직이면서 시장이 가격이 움직인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은 부족한 스스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느껴요. 그러면서 선택을 한다고요. 어떤 주거 행태든지. 그러면 시장이 움직이게 돼 있다고. 상승이나 전세나 월세나. 지금 대출 규제하니까 바로 지금 월세가 움직이죠. 예, 월세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부족한 증거예요, 그게. 공급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강력한 규제를 낸다고 해도 네. 이게 잡히기는 어렵다라고. 네, 대구에서 지금 잘 보고 계시잖아요. 대구 시장을 그렇죠. 통해서 네, 이제 잘 공부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대구 가장 선행 시장입니다, 내가 볼 때는. 네. 왜냐면 그렇게 공급이 많은 데가 지금 대구밖에 없으니까. 네. 지금 2020년 서울 수도권 뭐 지방 할 것 없이 지금 전국이 지금 불장인 상황인데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또 볼 수가 있을까요? 대출 규제를 해서 지금 수요를 위축시켰는데 사실 수요를 위축시켜가지고는 시장을 잡지를 못해요. 수요는 해소가 돼야 돼요. 수요를 위축시키면 뒤에 또다시 나오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사실은 22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23년이 더 문제예요. 위축된 수요가 23년 돼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전에는 그 임대차 2법이 있었죠. 네. 네. 우리가 물건을 우리가 그 2년에 4년을 했잖아요, 기간을. 전세 기간을? 예, 물건을 얻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수요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그 시장에 물건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물건 거의 같고요.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에 물건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예. 근데 이 수요가 자기 자본이 만들어지면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그죠? 억제만 됐지. 지금 아니고 내년, 아니면 후년.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전세가 움직이고 하반기부터 다시 매가가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가 움직인다는 말은 전세값이 더 오를 거라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을 보면은 전세가가 하락이 된 경우가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구조가 서울 수도권의 구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구조를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구조 말씀하실까요? 서울은 공급이 누적이 돼서 그 공급량을 통해서 전세, 월세, 매매가 돌아갈 수 있는 물량이 공급되어야 돼요. 누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상승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을 꺾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단기간에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 수요를 멈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 수요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해소가 될 때까지. 공급에 의해서요. 그래서 우리 중간중간에 지금 24번인가 했죠, 정책을. 네. 뭐 멈췄다가 하잖아요. 그 수요가 멈춘 거지 수요가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공급을 해서 해소가 돼야 돼요. 제가 보는 공급의 해소는 25년이나 26년 돼야 됩니다. 3기 신도시 입주랑 그거와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예, 누적 공급량을 보면은. 나오지 않아도 그쯤 되면 멈춘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일단 내년 같은 경우도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매가가 네. 좀 오를 것이다라고 저는 보시네요. 오를 거라 보는데 재작년보다는 줄 거예요. 상승폭은 네, 상승폭은 줄 많이 것이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를 억제해 놓았죠. 그죠? 그리고 2년 연속 이렇게 두 자릿수로 오르기는 힘들어요. 예, 그래서 복리를 하면 되게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폭은 줄고
상승 계속 유지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초에 30억이 이제 거래되었던 아크로 리버 파크가 네. 지금은 42억까지 거래가 네. 됐다고 합니다. 1년도 안 내서 정말 12억이 지금 폭등을 한 건데 내년에 서울 집값은 근데 어떻게 서울 될까요? 집값도 좀 비슷한 그 관점에서 보는데 서울 자체를 보게 되면은 강남을 예로 한 들어볼게요. 네. 이 강남에 땅이 없잖아요. 그죠? 땅이 없는 곳에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떤 시기에는 가격이 멈추죠.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왜 멈췄을까요? 투자자가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투자자가 공급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시장이 끝납니다. 그 투자자가 매물 내놓으면서 다음 수요를 받아주는 거예요. 구조상.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자가보율이 전국에 제일 낮습니다. 38.6%밖에 안 돼요. 이 구조가 전 세계 가장 핵심 도시는 똑같이 돼 있어요. 뉴욕은 자가보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오, 정말 낮네요. 네. 런던은 40%. 왜? 그렇게 돼야지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자자가 있어야지 투자자에 대해서 나오는 물건이 공급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그 여기를 실수요자가 만약에 70%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임대 수요가. 월세하고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져요. 반대가 돼 있기 때문에 강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구조예요. 이 구조가 조금 크게 하면 서울이에요. 서울에는 공급이 충분된 상태에서 투자자 들어가서 투자자에 의해서 매물이 나와줘야지 시장이 끝나요. 그래서 누적 공급이에요. 1년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제가 보는 그건 한 12년 정도. 10에서 12년 정도. 상승. 그렇게 길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와. 계속해서 서울 집값은 당분간이 아니라 쭉 네.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오를 것이다. 제가 보는 가격은 원래 제가 45억을 예측했는데 42억까지 갔더라고요. 아크로 리버 파크를 45억까지 예상을 했었죠. 예상했었어요. 근데 42억까지 갔고요. 제가 보는 가격은 48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언제 걸리든 거기까지는 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를 수 있다 보고 있어요. 아무리 수요를 억제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네, 충분히 그 가격을 갈 것이다. 네. 근데 이 시장이 끝나기 힘든 시장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번 시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공급 자체가 워낙에 이제 없다 보니까 네, 공급도 없고 이제 그 외부 환경에 금융 환경이 너무 좋거든요. 저금리 환경에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 끝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또 네. 전국이 진짜 지방도 정말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럼 지방 부동산은 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지방은 우리가 2000년도부터 상승해서요. 2023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게 돼 있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시죠? 공급이 부족했고요. 지방은 그 전에 17년, 18년, 19년도에 하락이 나왔거든요. 많은 도시들이. 하락이 나왔다는 거는 수요가 모여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공급이 없으면 바로 상승 나오게 돼 있거든요. 구조상. 근데 그 사이에 임대차 3법이 나왔기 때문에 수요가 앞으로 팍 튀어나왔죠. 그러면서 높은 상승을 만들었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대출 규제하니까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약간 주춤하죠. 이렇다는 거는 정책에 의해서 지금 주춤하다는 증거예요. 공급에 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공급에서 하락하고 있는 건 대구밖에 없습니다. 세종하고. 나머지는 다 정책의 영향이에요. 그럼 정책의 영향은 결국에는 수급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내년, 23년은 무난하게 상승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을. 전국이 다 내년뿐만 아니라 23년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조금 많이 예정되고 있는 부산이라든지 네. 아니면 천안, 아산 지역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네. 그런 지역들도 아직까지 수요가 다 못 받쳐준 상태일까요? 지금 공급이 많다 적다 이게 사실은 기준이 없잖아요. 네네. 그 기준을 안 잡으면은 다 많다 그러거든요. 부산도 사실은 보면 많은 것이 보이잖아요. 제가 보는 것이 많지 않아요. 인구가 많은 도시의 특성이 뭐냐면 미분양이 많이 생깁니다. 그분이 어떤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청주, 천안에 미분양이 많이 생겨요. 그런 이유로. 근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죠. 미분양이 나는 우리가 원리를 알게 되면은 미분양이 주는 원리를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 도시 좋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분양 통계를 한번 보세요. 청주, 천안에 미분양이 엄청 많습니다. 인구가 너는 도시 특성이에요. 너는 만큼 공급하는데 이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다 미분양이에요. 맞죠? 네. 맞죠? 네.
네. 매수에 다른 걸 하게 네, 되면 네. 굉장히 하락하면 선택 안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상승하게 되면 그 수요가 매수로 돌아서기 때문에 또 부족하죠. 그래서 미분양을 보면 좀 가격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네, 미분양이요. 근데 미분양을 알 수 있는 공급량을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사실은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미분양을 가지고 파악하잖아요. 늦어요. 대구에 지금 미분양이 지금 늘잖아요. 하락이에요. 어떤 미분 늘어야 하야 그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그 미분양 산 사람이 더 수익 난 거 아닌가요? 미분양 너는 공급량을 찾는 거예요.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분양이 줄어서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하기 때문에 미분양 줄은 거예요.